지난달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식 선언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우째 추진해야 할지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한다는데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우리도 막 달려갔는데 네. 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거친 발언까지 막 내뱉으면서 네. 약간 이게 무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네, 또 이철우 도지사는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별개로 네. 하고 네. 일단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그럼 출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우리 자갈차짐의 지난 또 방송에서도 대구 경북 그 통합이 시작될 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쉬운 예,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부산 경남이 출발을 이제 할 텐데 10월 중순 전으로 아마 이제 출발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공동으로 공식 발표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까? 예, 문자 그대로 이제 부산과 경남 그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어떤 방향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게 또 뭐 상당히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폭넓게 이제 논의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과정에 양 지역의 그 또 각계각층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민들의 그 동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또 여론과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구 경북 사회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현실성은 있는 건지 또 이제 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공동의 방안을 도출하게 되겠죠. 공론화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물론 네. 가기 위한 뭐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네.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네. 포기하기 위한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네,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뭐 제가 언급했던 내용대로 공론의 역할을 말씀드린 그게 이제 중요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광역시도 행정 통합은 사실은 그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례가 없고요. 오히려 1990년대 초반에 울산이 경남도에서 분리된 사례만 있죠. 최근에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시도가 사실 두 번이나 시도가 되었는데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또 여러 복잡한 과제 또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시도 각계 대표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서 또 하나하나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꼼꼼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이런 이제 중요한 소임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행정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지방 분권이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지만 네네. 잘못 풀면 대구 경북처럼 상책에만 남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가야 될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성패가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산시와 경남도가 좀 이 공론화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이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서로 긴밀한 그동안의 그 협의를 통해서 또 구성하고 또 출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통합 자체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랄까 현실성부터 또 통합할 경우에 그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안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원은 당연하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간섭하고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함께하는 것이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사실 공론화위원회 이거 출범 시점부터 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네. 적극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나서면서 한 7, 8월쯤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사 중에는. 근데 또 뭐 이게 8은 아니었고 이제 9월 달에 9월, 예, 조기에 뭐, 네. 연구 내용을 일단 1차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죠. 예, 뭐 그런데 네. 이제 갑자기 또 10월 중순이라서 네네. 예,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조금 멀어지면서 이것도 또한 좀 이슈에서 사라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네네. 걱정도 됩니다만 네네. 공론화위원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대구 경북 사례에서 현실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이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하는 메가시티의 과정도 한 2년 동안 불경도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또 좌초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행정통합은 더 우리가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당위론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으로 가야 되고요. 시도민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물론 양 시도의 시장과 지사 두 분 수장의 그 비전이라든지 리더십이 뭐 연계가 돼야 되겠죠. 네네. 뭐 리더들이 의지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에도 양시도 시장들이 어쨌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상향식 시도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바탕으로 되어야만이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 경북처럼 좀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거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좀 느닷없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제 선언하듯이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기본 방향이라든지 설도 본인이 다 제시를 해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북 쪽에서 뭔가 좀 더 여지를 가지고 좀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봉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대구 경북이 2년 전에 2년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도 좌절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더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임으로써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결과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산 경남 또 이제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지금 부산 경남 연구원 중심으로 이제 기본 연구가 진행되고 곧 이제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정치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서 아주 속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시도민들과 함께 한다는 기조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섣부른 기대나 또 먼저 선언적인 실망 모두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 때 지금 이제 도지사 하시는 분이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선언을 하고 이제 공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통합이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훨씬 더 부산 시민들보다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하향식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론화를 이룬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당장 이제 뭐 2년 후에 또 지방선거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또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입니다. 뭐 잘 말씀하셨고요. 그동안 저도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그 특정 지역만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의 광역시도만 행정통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독재국가 같은 그런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프랑스에서 2016년도에 행정통합이 있었던 것은 국가 전체가 한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사실은 우리 국가 전체의 지금 17개 광역시도 체계를 좀 더 초광역적으로 재편하는 물꼬를 트는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논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진지하게 이게 지방 분권형 균형발전형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정표로 삼는 비전이 같이 가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앵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대단히 이제 고려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도 진행이 되어야 하려고 봅니다. 뭔가 다른 건 모르겠고 구체적인 안들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뭐 용역도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선거 기간에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받고 이러면서 좀 한 단계라도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최종 안이 나오고 그 사이에 여론조사를 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과정에서 나중에 나오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이 같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였습니다.